2021학년도 수능 한문 문제풀이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26번 문제입니다. 21번과 2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요. 청장관 전서에 나온 글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가 지은 시문집이 되겠는데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도금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읽을 줄만 알면은 사실 앞쪽에 내용 상관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요. 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새시, 해새, 떼시. 새해 첫 머리에 처음에 새 처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글자가요. 그 다음에 뒤에 계속 보시면 지을작, 칠탁, 흰백, 떡병. 흰 떡을 쳐서 만들어서 뒤에 또 이어서 끊을절, 써이, 할위, 끓일 탕. 그걸 썰어서 잘라서 그로써 국을 만들었는데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능할능, 안이불, 상할상, 다칠상, 찰한, 따뜻할란, 마리을리, 견딜래, 오렐구. 능이 상하지 않았대요. 뭐가 상하지 않았냐면 춥거나 따뜻해도 그래도 접속사죠. 그 다음 뒤에 오래 견뎌냈다. 그러니까 춥거나 따뜻해도 상하지 않고 오래 갔다는 얘기죠. 오래 가서 오래 견뎌내니 가질취, 극이 깨끗할 정, 깨끗할 결 해서 그 깨끗함을 취할 수 있었다, 가질 수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깨끗할 정자와 깨끗할 결자가 나온 정결이란 단어였어요. 그래서 21번의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5번에 청결이 있어요. 맑을 청자 이렇게 씁니다. 깨끗할 정자는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정결과 청결 잘 비교를 해두시고요. 자, 2번에 담박과 4번에 담백이 있어요. 담박의 박자는 머무를 박이고 4번에 담백의 백은 흰백자예요. 앞에 담자는 맑을 담자죠. 그래서 주로 음식 맛이 느끼하지 않고 산뜻할 때 담박하다, 담백하다 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일 때 역시 마음이 깨끗하다. 그럴 때 담박하다, 담백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간결은요. 대쪽 간에 깨끗할 결 쓰네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요. 여기서부터죠. 셋째 줄. 풍속, 속, 이를 위, 안이불, 밥식, 2차 떡병. 세간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르기를 이 떡을 불식 먹지 않으면 그러면 나이를 안이불 얻을 득 해세 이를 운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지 못한다고 하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를 운자가 붙었는데요. 이 운자는 앞쪽이 인용문이라는 걸 나타내 주거든요. 인용문의 끝맺음에 이 운자를 붙여서 그런다고 하니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여 강할강 이름명 할위 더할첨 해세 떡병. 나는 나여자죠. 나는 여기서 강할강이 억지로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억지로 명위 뭐뭐라 이름 짓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첨세병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첨세병이란 무엇이냐? 세, 나이를 더해주는 병, 떡이죠. 그래서 나이 먹는 떡, 첨세병. 자, 그러면 22번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자, 내용 보니까는요. 떡국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떡국의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또 다른 이름 첨세병. 그죠? 그리고 먹으면 한 살 더 먹게 되는. 그렇게 돼서요. 지금 내용이 나이와 관련한 그 떡국 이야기, 그 다음에 맨 첫 줄에 새해 처음이란 의미의 그 단어도 있었고요. 그래서 설날이 되겠는데요. 설날을 나타내는 단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으뜸원의 날일자 원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설날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일. 왜냐면 으뜸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새해에 으뜸이 되는 날. 원일. 자, 1번이 답이었고요. 2번에 칠석은요.
우리 7월 7석 아시나요? 견우성과 직녀성,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서 만난다고 하는 그날이죠. 음력 7월 7일이고요. 3번의 청명은요. 4월 5일경 그때쯤이에요. 5, 6일, 우리 식목일 그때쯤인데요. 청명이 되겠고요. 4번의 추석은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음력 8월 15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하지라고 해서 여름 하자 붙었죠. 자, 하지는요. 낮이 가장 긴데 1년 중에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때를 말하는데 보통 한 6월 말경 하순경이에요. 6월 21일, 22일 그때쯤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날에 관한 떡국에 관한 이야기였고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설날의 다른 표현 원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 주나라 역사서죠. 좌구명이 쓴 춘추 8개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중국 역사서 국어에 실린 글이 되겠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요. 기역과 니은의 도금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다음자예요. 글자들 보니까요. 그래서 음이 2개 이상이면 다음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발음, 어떤 경우에는 저 발음, 뜻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용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2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중심내용을 묻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벨벗 나무목, 나무를 벨 때 안입을 스스로자, 극이 근본 본, 그 근본부터, 그 뿌리부터, 여기 스스로 자자가 부터라는 뜻이죠. 그부터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벨지 않으면은 반드시 필, 다시 부, 날생, 반드시 다시 난다. 되살아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것은 다시 부자로 읽죠. 그죠?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둘째 줄에서요. 막힐, 색, 물수. 그래서 막다, 막히다의 의미로 쓰인 이 색자입니다. 막다, 막히다. 그래서 물을 막을 때는 안입을 스스로자, 극이 근원, 원. 그 근원부터 하지 않으면, 그 근본부터, 근원부터 물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 반드시 필, 다시부, 흐를유. 반드시 다시 흐르게 된다. 역시 다시부, 그렇죠?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멸할 멸, 재앙화. 재앙을 멸할 때, 즉 화를 없애는 때는 화를 없앰에 있어서도 안입을 스스로자 극이 턱이 그 터, 바탕이 되는 그 터부터 하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필, 다시 부, 어지러울 난. 그래서 반드시 다시 어지럽게 된다. 자, 문장 구성이요. 전체적으로 주요 단어만 바뀌고 계속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요. 해석하기가 쉬웠고요. 여기서는 다음자만 조금 주의해서 해석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그 기역과 니은에 나온 한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글자입니다. 막힐 색 또는 변방새라고 읽고요. 자, 막힐 색, 이 본문에서 이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경색, 경자가 줄기경, 막힐경이라는 뜻이 있고요. 경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병명 중에 뇌경색 들어보셨죠?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이죠. 뇌경색 할 때 그 색 발음으로 읽었고요. 막힌 거니까요. 변방새는요. 요긴할 다음 변방새 해서요. 요새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면은요. 어떤 중요한 어떤 곳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을 게 그러니까 방어 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요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 발음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색과 새 두 가지 발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요. 다시 부 돌아올 복 해가지고요. 역시 두 가지 발음 뜻과 발음이 있고요. 다시 부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흐른다, 다시 어지럽게 된다라고 해서 다시의 의미로 쓰였고, 자 부활이라고 하면요, 살 활자 써가고요, 다시 살아난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돌아올 복자에서는요, 갈왕, 돌아올 복, 왕복이라고 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 왕복, 뭐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막힐 색과 다시 부로 쓰였기 때문에 2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1번에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2번에 풀을 베면 뿌리를 없이 하라. 3번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4번 10번 찍어서 안이 넘어가는 나무 없다. 5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답은 2번이죠. 풀을 베면 뿌리 없이 하라. 풀을 벨 때 뿌리를 아예 없애버려라. 뿌리까지 베어버려라. 이런 뜻이죠. 뽑아버려라. 자, 그래야지 더 이상 나지 않는 거죠. 뿌리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본문 내용과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글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뽑을 발, 근본본, 막힐색, 근원원이라고 해가지고요. 발본, 색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본, 근본을 뽑아버리는 거죠. 색원, 그 근원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본색원이라는 사자성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5번, 2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 두 문제 한꺼번에 푸는 거죠? 자, 이 글은 우리 소학에 나온 글인데요.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소년들에게 유학의 어떤 기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찬한 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필수 교재로서 사용됐던 책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25번에 문제를 보니까요. 의미상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보고서 같은 의미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임금왕 상서상, 왕상인데요. 이것은 이름입니다. 왕상은 성품성, 효도효, 성품이 천성적으로 효성스러웠다. 중간 생략. 자, 어미모 맛볼상 하고자 할욕 날생 물고기 어머니가 일찍이 날생선, 그죠? 살아있는 그 생선을 먹고 싶다고, 맛보고 싶다고 하셔서 떼시 하늘천 찰한 얼음빙 얼동 해가지고요.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날씨가 아주 차갑고 그리고 얼음이 얼려있는 그런 때였다. 얼어있는 그런 때였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했죠? 상서 상징한다 이름이었죠. 그쵸? 이 왕상이 풀해 옷의 옷을 풀고 이때는 풀해자인데요. 뜻이 뭐예요? 벗다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옷을 벗고 옷을 풀어헤치고 옷을 벗고 장차장 그죠? 쪼갤고 얼음빙 부활구 그것이 이제 곧 뭐뭐 하겠다 이제 가까운 미래죠. 장차니까요. 얼음을 쪼개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자. 그 잡으려고 하자. 그것이 물고기죠. 그죠?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넘어가서 얼음빙 갑자기 홀 스스로자 풀해 그 얼음이 갑자기 자기 스스로 저절로 풀어졌다는 얘기는 깨지면서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깨지면서 두 쌍 잉어리 뛸약 그 다음 날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잉어가 팔딱 뛰어 올라서 나왔어요. 그죠? 튀어나와서 가질지 그것지 말일이 돌아갈 귀 그것을 가지고 접속사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갈 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25번 우리 쉽게 풀 수 있겠는데요. 자, 상이 옷을 벗고 나서 이제 얼음 깨고 거기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려고 한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벗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25번에 1번이 막을 방자입니다. 방어하다. 막을 방. 자, 2번은요. 옷 복자예요. 옷. 그 다음에 3번에 맺을 결자. 4번 벗을 탈자입니다. 여기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5번은 붙을 착용하다. 착의라고 하면 옷을 입는 거예요. 반대예요. 벗는 거에 반대.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벗을 탈자, 벗다의 의미로 쓰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은 네, 관계 있는 성어를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고자 할 욕, 빠를 속, 아니일 불, 통달할 달, 욕속 두달, 욕속,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부달, 도리어 도착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욕속 부달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우리 신중하게 차분하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인연연, 나무목, 구할구, 물고기 연목, 구어. 네, 물고기는 보통 물에서 구하는 거죠. 그죠? 물에서 이제 찾는다는 거죠. 구한다는 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인연한다는 얘기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 잡는다라는 뜻이니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고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안질좌, 우물정, 볼관, 하늘천, 좌정관천. 좌정하면 우물 속에 앉아있다는 얘기고요. 관천은 하늘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우물안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죠. 비슷한 표현이죠.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전체가 다 보이지 않고 딱 그 우물 입구 그 모양으로 고기만 보이게 되니까요. 사람의 견문이 매우 좁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4번입니다. 일, 사 반드시 필, 돌아갈 귀, 바를 정, 사, 필, 귀, 정. 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바른 길로 돌아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쓰죠.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노력해보자. 결국에는 바른 상황으로 돌아가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4번의 사필귀정이라는 성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이를지, 정성성, 느낄감, 하늘천, 지성감천. 지성이라는 것, 지극한 정성이죠. 그 다음에 감천은 하늘이 감동하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에는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든 정성껏 열심히 그렇게 공을 들이면 하늘이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 우리 지금 여기 소학에 실린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왕상의 그 효심이 하늘을 감복시킨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도 옷을 벗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늘이 감동해서 스스로 이 얼음이 갈라지면서 잉어 2마리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6번까지 풀어봤고요. 27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